결국은 거주할 곳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변두리로 벗어나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생활 중심지는 여전히 서울이라는 거야.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 막연하게 좀 들었던 기억은 있을 것 같아. 이게 우리나라의 그 국토를 종합적, 유기적,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 보존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의 복지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가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963년도에 처음 이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됐는데, 국토건설종합계획, 이거는 전국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 대한 특정지역 건설종합계획, 그리고 도계획을 위한 도건설종합계획, 그 다음에 군을 위한 군건설종합계획, 이렇게 해서 점점 체계화가 됐어. 그리고 이 국토건설종합계획은 매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했었어. 굉장히 오랫동안 이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진행이 되다가 2003년도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개편하면서 명칭도 국토종합계획으로 변경을 했어. 이 명칭도 국토종합계획으로 변경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업적인 성격은 조금 약화시키고 전략적으로 개발 방향에 대한 그 제시를 강조했고, 국토의 개발뿐만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국토 관리 내용이 강화가 되었다는 거야. 계획 수립 기간도 기존에는 10년 단위로 했었는데 이걸 20년 단위로 변경하면서 좀 늘렸잖아. 대신에 5년마다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계속해서 수정판을 내고 있다는 거야. 이 국토종합계획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플랜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작은 단위의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계획이 어디 있느냐, 이걸 지도를 판매를 하고 있어. 여기를 보면은 요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 보면 국토종합수정도, 국토 5차 중부권 개발계획도, 영남권 5차 개발계획도, 서부권 5차 개발계획도, 수도권 5차 개발계획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국토종합계획 지도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크기로 봤을 때는 소형, 중형, 대형, 볼 수 있는 형태를 보면은 액자형, 족자형, 판넬형, 걸 수 있는 롤 스크린형, 이런 것도 있어. 나도 이거를 대형을 하나 사서 집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어디에 어떤 도시가 있는지 잘 모르고 할 때 한 번씩 참고를 해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안에는 어떤 철도라든지 도시의 계획이 돼 있는 것까지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다라는 거야. 자, 현재는 2020년도에 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단위로 운영을 한다 그랬잖아. 2020년도에 개편한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뭐 이 국토종합계획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우리의 서울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려고 지금 이 장황한 이야기를 꺼낸 거야. 자, 이런 과정 속에 서울에 대한 중요한 또 플랜이 있어. 그 서울 플랜은 2030 서울 플랜이라고 하는 건데,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도 하지. 이게 2009년 1월에 착수해서 쭉 계획을 세운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이 2030 서울 플랜은 2009년부터 계획이 세웠다라는 얘기는, 최초에는 오세훈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박원순 시장을 거쳐서 다시 지금 오세훈 시장까지 거쳐 오는데, 이게 정책이 바뀌고 하면서 중간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바뀌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틀 자체는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 밑에 요 구상도를 보면은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이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서울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그거에 대한 개략적인 그림이 보여졌다고 볼 수 있어. 3도심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짜 도심, 옛날부터 얘기했던 사대문 안에 있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서울 도심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일자리가 많다고 얘기하는 강남, 그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의 허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등포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3도심의 특성 및 육성 방향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야. 그래서 한양도성은 역사 문화 중심지로서, 영등포나 여의도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강남은 국제 업무 중심지로서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그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뭐 부동산 얘기하고 이럴 때 꼭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봤을 때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3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 그 7광역 중심은 용산, 청량리, 왕십리, 창동, 상계, 상암, 수색, 마곡, 가산, 대림, 잠실 이렇게 7개를 보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그 3도심의 약간 주변이라고 할까? 그런 지역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능적으로 특화된 중심지 육성을 통한 권역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들이야. 그래서 여기도 주로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날 곳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얘기한 12지역 중심이라고 얘기한 곳들은 동대문, 망우, 미아, 성수, 신촌, 마포, 공덕, 연신내, 불광, 목동, 봉천, 사당, 이수, 수서, 문정, 천호, 길동 이렇게 12개인데 이 지역들을 보면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거주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들,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 그래서 이 지역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그 각각 지역들은 이제 내가 나중에 이렇게 도표를 좀 보여줄 텐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산업들을 중심으로 아니면 어떤 역할을 중심으로 개발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열거가 돼 있다는 거지. 지금 얘기한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이런 지역들은 GTX라든지 그러니까 광역도시철도, 광역급행철도, 공항철도, 다른 지하철 노선들을 연결해 보면 굉장히 다 요소요소의 자리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해 나갈 곳들이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대규모, 지금도 서울 시내에 우리가 뭐 더 이상 집을 지을 곳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대규모로 산업 중심지로서 개발이 될 곳들이 있어. 그 중에 첫 번째가 용산, 그리고 삼성동의 한전부지 일대, 그러니까 코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들, 거기는 앞으로 거대한 지하도시가 생성될 정도로 개발 계획이 있고, 또 창동에 있는 차량기지 일대, 그 다음에 서초동에도 롯데 칠성부지가 있었던 그 자리 일대, 그 다음에 수색역 일대도 지금 상암동의 DMC를 중심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로에 있는 차량기지, 그 일대도 앞으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광운대역 그 주변 일대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 미래소년 코난, 그 만화 영화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인더스트리아라고 얘기해서 미래 도시, 그래서 엄청난 철탑들이 들어서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던 저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야 막 했던 그런 형태들이 지금도 아까 말했던 그런 코엑스 주변이라든지 보면 엄청나게 변모해 가고 있고, 서울의 그 인구들이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지. 말로는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들이 거대한 빌딩으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결국은 거주할 곳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변두리로 벗어나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생활 중심지는 여전히 서울이라는 거야. 그 엄청난 그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유입마저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이 서울은 지금도 우리가 세계에서 9위내 10위내 하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도시지만 앞으로 발전해 나갈 그 역량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한다는. 차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대규모 가용지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앞으로의 미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조금씩 집중적으로 한 번씩 연구를 해보려고 해.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실감해 보기 위해서는 삼성동의 코엑스 앞에 지금 대로변 주변으로도 엄청난 빌딩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현대가 아까 얘기했던 삼성동의 한전부지, 거기를 현대가 10조라는 돈을 들여서 샀단 말이야. 그때만 해도 입찰했을 때 사람들이 정신 나가지 않았느냐, 저 돈을 다 쏟아 부어서 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지금 돌이켜서 다시 보면 그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한다고 사람들은 또 판단을 해. 그리고 이제 원래 계획이 거기에 105층에 569m, 우리나라 최고층으로
지을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상 앞으로 현대차라는 것도 어떤 새로운 산업에 투자해야 될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현실적으로 최초의 계획대로 짓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고, 향후에는 아마도 그 50에서 70층 정도 해서 한 2개 내지 3개 동을 건립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좀 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 이런 것처럼 각 기업들도 그런 개발되는 곳들에 과감한 투자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변해가는 모습을 실제로 그 자리에 가보면 느낄 수도 있고, 서울이 계속해서 변해가는 모습은 물론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도시들도 많이들 변해가겠지만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그런 도심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투자할 곳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